제 잘못은 아니라 부모에서는 미안한 거는 또안 사과하고 있습니다. 동료 친구가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하세요? 아직은 아니고 진행 예정 중입니다. 개인적인 이슈 상에 대해서는 절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열흘이 좀 넘었습니다. 여전히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모 감독이 이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에게 직접 이 딸의 체벌을 강요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욕 먹고 있는 당연하나? 우리는 마음이 편하나? 응? 숙현이 엄마가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실승을 해가지고 상간 자리를 비우면서 혼자 숙현이 찾아간다고 이래 낙동강 다리를 건너갈 때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완전 우리 집은 파탄났습니다. 시작을 좀 해볼게요. 오늘 새롭게 알려진 유족의 증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감독의 지시로 내 앞에서 딸의 뺨을 때려라. 모친에게도 체벌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최숙현 선수가 이제 경북 최고를 졸업을 해요. 바로 이제 2017년도에 이 실업팀인 경주시청에 이제 실업팀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제 실업팀에 처음 들어가서 상당히 좀 적응을 못했는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이제 숙소를 이제 좀 이탈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제 그 경북 경산에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김 감독이 이제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을 내면서 어머니한테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식 정신 차리게 체벌해라. 그렇습니다. 자기도 뭐 혼을 내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당시에 실업팀에 갔기 때문에 이 감독 같은 경우에 최숙현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떤 입문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왔죠.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실업팀에 갔는데 실업팀에서 뭔가 잘못되면 딸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처음에 이게 이 뺨을 갖다가 감독이 보는 앞에 때리고 그 다음에 딸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최숙현 선수 아버지의 증언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내 앞에서 딸의 뺨을 때려라는 감독의 지시, 김모 감독의 지시,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얼마나 폭력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됐길래 부모도 가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릴 만큼 경주시청 팀 내부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겁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때린 이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된다는 의견도 주시는데 예.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실업팀 감독이 선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 딸의 앞길이 막히고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이 부모님이 느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큰 동작으로 때리는 척하고 부여잡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이 어머니의 잘못, 이 최숙현 선수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감독 한 명의 말에 의해서 선수의 생명까지 그리고 선수의 직업까지 다 걸려있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최숙현 선수가 경찰에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었죠.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고 윗선에 항의를 했다고 한들 체육회나 뭐 경찰에서 관심을 가져줬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건 고 최숙현 선수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체육계의 권력 문제를 악용한 이 감독과 경주시청 팀의 문제라고 단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딸에게 체벌을 강요한 이 내용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추가 폭로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성추행 그리고 미성년자 음주 강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팀 대표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팀 닥터는 현재 지금 감독하고 선후배 사이고요. 그리고 팀 닥터는 실제로 그 닥터가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일반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운동 처방하고 그냥 잡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성추행이 만연했는지 이 화면에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다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 하나가 최진봉 교수님. 예. 고 최숙현 선수가 살던 인근에 팀닥터가 옆에 살았다. 이것도 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놀랄 만한 일이죠. 경산시에 사실 트라이애슬론 팀 숙소가 있었어요. 그 숙소도 사실은 지금 그 전에 전 주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팀 닥터라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러면요. 선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옆에 살고 있는데 언제 또 들이닥쳐서 본인들을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불안감이 떨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직접 들락날락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 본인들을 폭행했던 사람이 상습 폭행했던 팀 닥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엄청난 불안감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이 컸을까. 저는 몸에 단 상처도 문제지만 가슴 속에 묻어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수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옆에 중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공포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따가도 다시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 그럼에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들은 폭행도 폭언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고막이 터졌다. 맹장 수술하고 실밥도 안 풀었는데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도 충격적이지만 여기 부분 있잖아요.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강요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저는 이 스포츠계가 조직폭력배를 닮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조직폭력배들이 항상 보면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서로 간에 깍시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규율을 따르게 하거든요. 저렇게 뺨부터 고막이 터질 정도고 술을 강제로 먹이고 할 정도면 이미 이 건전한 정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스포츠가 아니지요. 저렇게 되면은 이미 그 범죄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대에서는 저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스포츠계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인 3종 전현직 27명 선수 가운데 15명 이상이 지금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한 팀 닥터를 제외한 주요 가해자 3사람, 그러니까 뭐 감독, 주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같이 폭행과 폭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 대한철인 3종 협회는 이 감독과 주장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 마음이 아프시다. 일단 보상의 상식이 임했습니다. 사죄할 것도 없는 것은 충분히 가까운 건데 그렇게 사실없이 미안한 거는 또한 토론을 받았습니다. 동료, 친구가,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울분을 토하는 인간, 가족이 다 했습니다. 저는 저기에 지금 주사에 어린 친구가 다 눈물 흘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눈물이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대한철인 3종 협회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긴 했어요. 이렇게 뭐 감독과 주장 영구 제명, 그리고 선배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징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영구 제명하고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팀 닥터 같은 경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협회 차원에서 따로 내릴 수 있는 징계도 마땅치 않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국민들이 들어야만 하는 건데, 이런 징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포츠계의 폭력 사태가 어제 오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조재범 코치 사건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때 이후로 구조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경찰에 고소도 진행을 했고요. 뭐 체육협회라던가 공정위에 여러 가지 의견, 진정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빨리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영구제명 같은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저도 박수를 보냈겠지만, 정말 안타깝고 어린 그 생명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야
정말 이런 식의 징계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뭐 통쾌한 처지다. 잘했다고 박수칠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박양호 문화부 장관이 제도적인 개선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말뿐인 개선이 아니라 선수들이 생명을 걸지 않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항을 용기 있게 고발했을 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말을 받아서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쇼트트랙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 그렇죠. 그때 체육계가 정말 뼈를 깎는 구조적으로 다 바꿔서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켜지지 않고 그 사례 그대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또 터졌다는 것은 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급한 불 끄고 마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오늘도 나온 기사를 보면 국가인권위도 그래요. 국가인권위에서 뭐 만들겠다고 해서 반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또 재상정해서 그것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제대로 잡았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이 어린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깊이 반성해야 돼요. 관계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렇게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제대로 안 잡히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 현재까지 폭력 혐의를 인정하고 이 최숙현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은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 사실은 맞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증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빵을 20만 원어치 사와서 고인과 그 동료 선수들에게 새벽까지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게 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만 보면 맞은 피해자는 있는데 때린 가해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의 말은 다 이제 재판을 앞둔 이제 법적 조력 다 신경 쓰고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피해당한 증거를 남기거든요. 카톡이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그런 증거도 있고요. 또 옆에서 같이 그걸 목격을 한 동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또 이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들에 대한 요즘 그 SNS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면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가벼운 생각이고 변호사가 할 일은 죄가 있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을 하면 벌을 안 받겠지. 최숙현은 죽었고 나는 무죄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나를 때리고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들 처벌해달라. 이 말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요. 관련 이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